주택을 건설 착공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하려면 아까 여기서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승인. 이제 괄호친 이유는 공공주택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뭐 국가라든가 한국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국가, 한국공사 이런 말들이 전에는 우리 주택법령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공주택사업주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주체는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공공사업주체. 국가, 한국 받아야 안 받아요? 괄호 있어요, 없어요? 받아야 돼요.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 금방 공부해서 금방 했는데, 금방 했는데. 국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에게 받는다고 금방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국장에게 받는 사람 한거하고 국가는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 또 헷갈리죠? 국장에게 받는 사람 국가 해놓고 국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또 말 순서 바꿔놓으면 또 헷갈리고 어렵죠 이제. 그래서 요거 물어보면 많이 틀려져요. 시험 보기 전에도 막 틀리네. 지금 여러분들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한국은 국장에게 또 차용검사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택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기보다는 주택의 수요 공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이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시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풀리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의 수요, 공급 이것을 이제 국장이 통제하라는 말이니까 받으라는 거야 이제. 뭐 다른 걸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입주자 모집할 때 여기서 입주자 모집하면서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델하우스는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입주해 보니까 엉터리더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라는 거야 이제. 여기는 모델하우스 견모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그런 영상물과 마감자재 목록표도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제출을 받으면은 그 영상물을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주한 사람이 여기 입주했어요. 이렇게. 갑이 입주했더니 여기 있는 약속한 거하고 달라요. 그럼 이걸 증거 자료로 해서 어떤 보수라든가 아니면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새로 생긴 제도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표시 광고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광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표시 광고 관련된 일정한 사항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되고 그것도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똑같은 거겠죠? 표시 광고요. 광고도 마감자재 목록 같아요. 그 제도도 생겼어요, 이제. 근데 내용이 똑같이 2년 이상,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취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광고한 내용과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승인을 받으라.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공주택 사업주체는 그럴 일 없으니까 승인 받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본래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부수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상가 건물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것은 이제 복리시설은 신고합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신고. 이게 본래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리시설은 신고를 하면 돼요.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해서 제가 울산 신복 노타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 좋았는데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신복 노타리인데 우리는 신복 노타리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또 궁리를 해봐야지. 이거는 승인받아야 되고 이건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했고 공공사업주체는 이제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감자재 목록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요. 표시 광고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럼 입주자 모집하게 되면 이제 그 갑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을 변경은 그때부터 뭘 취득해요?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 정, 상, 외 이런 데서는 제한이 돼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분양권 전매나 또는 입주하고 나서도 이 주택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해마다 나오는 거고요. 전매가 제한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이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지위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무슨 국가 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우선권이 없다 그러면 입주자 저축 증세에 따른 1순위자, 2순위자 요건도 좀 공공택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1순위, 2순위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순위를 함부로 개인 간에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공급질서를 교란시킨다 그러죠. 공급질서 교란의 금지. 이거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양도가 안 되니까 양도 안 된다는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양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광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알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양도할 수 없다. 양수할 수 없고 알선할 수 없고 광고할 수 없고 다 마찬가지겠죠. 양도 못합니다.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은 돼요. 저당도 돼요.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리는 거 돼요. 이걸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은 됩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럼 이제 저당권자가 이거를 자기가 증서를 취득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안 되면 이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당권 목적 달성하는 거지. 자, 주택 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택 상환사채도 이거는요. 이제 여기는 사업주체 중에 일정한 사업주체가 저기는 사업주체 전부 아니에요. 저 중에서 누군가가 이걸 발행해서 이 주택 상환사채 만약 5억이다. 그럼 5억에 이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 지위를 취득하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3년 이내인데 3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공급계약을 이제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3년이 공급계약 체결하는 것까지예요. 공급계약 체결하면 팔 수 있어요. 그 분양권이니까. 그전에는 못 팔아요. 이거 전에는 추상적인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위,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주택상환사채 양도 못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겠고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주택상환사채. 이것도 매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입주자 저축 증서의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주택상환사채 발행 물량이 만약 100세대다 이러면요 200명이 와도 1순위자가 가지면 2순위자는 아무도 못 받아요. 뭐 10억을 써낸다 못 받아요. 그냥 5억에 파는데 1순위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나 마찬가지예요.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택상환세 안 돼요. 저당, 상속저당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상속이나 저당은 된다. 그리고 기타 무슨 지위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돼요? 뭐가 돼요?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안을 작게 말씀하셔서 그랬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양도할 수 없어요. 아까 뭐 6개월 이상 거주했다, 무주택이다 이런 지위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 여기 남양주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내가 자격이 되는데 어떤 사람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너 자격 되는 거 나한테 팔아라. 안 되겠죠 당연히.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하는 거 양도할 수 없고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주대택 어딘가에서 철거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지위를 줬어요. 양도 안 돼요. 분양권 취득하면 이제 양도하세요. 분양권 취득하면. 그리고 비슷한 취지예요. 철거주택 확인서 이 철거주택 확인서 가진 사람에게 또 우선적인 분양권 줄 수 있거든요. 그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것에 의해서 분양권 취득하면 양도하세요. 그래서 무주택, 그러니까 무허가주택 확인서라든가 주택 철거 예정 증명서, 주택 철거 증명서 이런 말 나오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딱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선지 나와요. 선지. 선정된 지위 나오면 양도할 수 있어요. 그가 아닌 지위 이런 말 비슷한 것들 추상적인 그런 내가 주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이것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세대가 있고 이게 나와요. 뒤에 또 상속이나 저당은 가능하다는 거 나오고 이제 이 주택 상환사채 양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이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요. 남양주에서 주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 상환세를 5억에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요.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때는 이제 이것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예외적인 그런 말 나오면 할 수 있지. 그냥 주택 그걸 여러분도 공부했다고 해서 야 주택 상환세는 양도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못한다 이래 못한다. 다만 이제 거기서 무슨 부가적인 설명으로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전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환세를 중도에 상환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죠. 이제 해제해서 상환 받는 거죠. 그런 말 없으면 양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도해도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취득하는 것도 편법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양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무효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효화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이것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를 했는데 그걸 들키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공급계약 체결해서 입주금 같은 거 다, 중도금 같은 거 다 됐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명의는 B인데 실제 배우에 있는 사람 B가 다 이제 돈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여기는 B가 입주한 게 아니고 누가 입주했어요? B가 입주해서 살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게 발각되면 이 주택을 이제 법이 정한 주택자금을 이제 지급하면 사업주체가 이 주택을 다시 되사가요 환매할 수 있고, 이 사람 그럼 이사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사세요 하는 게 아니고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당연히 퇴거. 10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10년 범위 내에서 박탈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까지 이제 해야 돼요. 형사처벌은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제 여기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전매가 제한되는데, 전매 제한도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할 수 있고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숫자 구조가 같습니다. 이제 형사처벌은 어쩌다 한 번씩 뭐 국토계획법이나 뭐 건축법 같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강의 안 하고요. 요것만 해요. 요것만.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업무 수행할 때 직접 관련되고 많이 겪는 일이니까 요거는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세 교란 행위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거의 나와요. 빠질 데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정도의 한 문제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3년 3천만 원까지. 요까지도 하자. 이거 이제. 그래서 규제하는 거, 어떻게 규제하는가, 요거,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래. 보통은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물어보면서 상속저당은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언급할 수 있고. 예, 공급수도 교란행위 금지 원칙. 공급수도. 그리고 여기 투정상 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에서는 입주하고 나서도 제한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거 나오게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연히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위한 이런 분양권 취득한 사람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투기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그걸 못 팔아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가지고 지정 이후에 규제되는 거지, 투기가지고 지정 전에 가진 사람은 그 사람 투기 목적으로 가진 게 아니니까 전매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끔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니고 투기가지고 지정 이후에 분양권, 그리고 투기가지고는 분양권이 전매되지 주택이 전매 제한돼도 되지도 않아요. 얘 두 개가 주택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특히 심한 데를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더 규제가 엄격한 거예요. 얘가 요건도 까다롭고요. 상한제 적용택. 투기과열지구 이거 이제 적용하는 그런 요건도 한번 보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확인한 거 588페이지 네모 안에 있는 거. 사업주체, 공공주택사업체는 제외한다 그랬고, 이제 사업체는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복리시설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네모 안에 보시면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에서 동그라미 5번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은 여기 없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것도 2년 이상 보관한다는 숫자밖에 안 나올 게 나오더라도 보관 몇 년 이상? 2년 이상. 동그라미 유품 같은 것들은 뭐 경미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이거 보시고, 다음에 591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동주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모에 보시면 공공택지나 그러니까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형성된 공동주택 건설된 용지를 공공택지 그랬죠? 그리고 무슨 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수용방식. 이러한 경우에서 조성된 택지는 그 택지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쌀 거 아니에요. 그걸 공급받은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멋대로 비싸게 받으면 그 사람의 혜택이지 국민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혜택을 위해서 분양가격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 이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무슨 택지? 공공택지.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천정부지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같은 거.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2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립시 촉진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이 안에 있잖아요.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3번이 나오죠.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49층이고 149m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49층이고 149m인 공동주택 적용돼야 한대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걔는 적용된다. 예외가 적용 안 되는 게 뭐예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일 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분양가 면제돼요. 자, 이제 여러분 헷갈리니까 아주 고층 아파트 우리나라 비싸죠? 고층이니까 아주 비싸게 받아라. 관광특구에서. 그러니까 아주 싼 거 하나, 아주 비싼 거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는 싸니까 안 하고 아예 하나는 그냥 비싸게 받아먹어라. 받아먹어라. 하마터면 글자를 하나 집어넣을 뻔했네. 받아먹으라 해야 돼요. 자,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150m.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층하고 4m를 비싸게 받잖아요.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인데 이거는 200m 아니에요. 몇 미터? 150m. 여기는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죠? 주택이니까 4m일 필요 없어요. 주택인데 그냥 3m하고 비슷하게 보면 3m하고 같이 보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3m하고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50층 150m예요. 200m 아니고. 건축법은 50층 200m. 주택은 3m면 충분하거든요. 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습니다.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는데 여기 분양가 상한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거랑 제일 맞습니다. 공공택지 자동 적용이죠. 공공택지. 그리고 누가 지정해요? 국장 지정.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거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싼 거 하나, 또 비싼 거 하나. 관광특구 50층 또는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싸게, 얘는 비싸게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거. 하나 더 있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만 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분양가는 어떻게 정되느냐? 분양가가 당연히 택지비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건축비가 있겠죠. 택지비와 건축비. 근데 택지비는 이걸 만약에 사업주체에게 이제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그 사업주체가 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그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해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공동택을. 근데 택지비를 구입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매입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매입가격은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입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가격. 택지비를 뭘로 결정해요? 감정가격. 왜 그랬죠? 속일지 모르니까. 그럼 못 속인데 볼게요. 못 속이는데 공공택지 못 속여요. 국가나 지자체 등이 만든 땅이었잖아요. 공적으로 조성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가격 이런 말 써요.
또 못 속인 데 있어요. 공공택지 아니어도 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매입했다라든가 아니면 경매 공매로 낙찰받았다라든가 법인의 장부에 따라서 매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감정 가격이 아니고 매입 가격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택지비는 기본적으로 무슨 가격을 하는 거예요? 감정 가격. 근데 못 속인다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한국토지택공사에게 내가 땅을 매입했어요. 그럼 매입 가격 하더라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만 매입 가격 하면 안 되고 감정 가격이지 개인 간 거래 아니면 매입 가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데 감정가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요건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랄터 매입했다, 공공택지다 또는 경매 공매 받았다 이럴 때는 매입가격 할 수도 있다.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급가격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가격이에요. 그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가격? 감정가격. 건축비는 이제 간단합니다.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형 건축비. 표준형 건축비는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 팔라 그러면 다 손해보니까 못하겠죠. 플러스 불행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플러스 알파. 표준형 건축비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산정한다. 여기서는 표준형 건축비라는 표현 아시면 되고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매입 가격, 감정 가격이 왜 달라지는가 이걸 취지를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국장이 지정한다고 했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제가 공법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말 나오면 맞다. 중요한 것들 맞다고 했죠. 작년에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심의 거치는 건 다 심의 거쳐야 돼요. 국장이 지정하는데요. 시도지사 의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국장이 이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지정하면 이 지정했다는 공고를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를 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에 통보를 해줘요. 자, 요거 니네가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됐다 통지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이제 시장 군수구청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 사람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사업주택 A가 입주자 모집하게 승인해주세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했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 승인을 해주겠는데 그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거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다 줬습니다. 그럼 네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네가 건설 공고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팔아먹는 사람이 당연히 공고해야 되겠죠. 내가 파는 아파트는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하자가?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를 못합니다. 알려주고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다 공통된 말들이에요. 또 나올 거예요. 자, 국장이 공고해주고 통보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문제고 제가 통보를 말한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업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또 공고합니다. 사업주체 공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게 되는데 또 주택시장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규제하게 되면 누가 분양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뭔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얘 사람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군수구청장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할 때도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든요.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은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며칠이래? 40일.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국장이 정할 수 있죠? 국장이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됐다 하는 사실을 얘네들이 얘가 공고해놓고 이제 통보하지만 그건 무시해도 돼요. 사업 주체가 그러한 조금 전에 말한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장이 공고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결국 우리는 언제 알아요? 얘가 입주자 모집할 때 직접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공고해야 돼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에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제를 요청하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해제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다 공통제. 네 가지 다 공통이에요.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도. 자, 요거 얼마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요? 요거 얼마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라고요? 40일 다 똑같이 40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만 적용되는 것과 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되는 것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어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그 2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럼 나중에 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 산정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겠다고 이거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곳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있으면 얼마 이내? 20일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있는 날부터 이런 말을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고 이거는 좀 어렵지만 하세요 하는 거 아니고서 그냥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 기억하는 거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면 뭐 거의 불가능이죠.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며칠 이내에 설치한다? 20일. 해제는 며칠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40일인데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0일이에요. 숫자가. 자, 다음에 그러니까 국장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아까 국장은 아랫사람에게 그냥 의견만 듣는 거고 이건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지정 못한다 이 말이죠. 의견만 듣는 것은 의견 듣고 무시해도 돼요. 뭐 이론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근데 협의는 이 의사가 합치해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은 시도자 의견을 듣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제 아까 여기 말한 것들은 세 군데 다 써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일 분양가 심사위원은 여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있다는 말도 필요 없죠. 분양가 심사위원회니까 거기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며칠? 20일. 그리고 해제는 며칠? 40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누구도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그래서 외울 때 투시도. 591페이지. 자, 적용 안 되는 것 같고, 택지비와 건축비 59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네모 위에 있는 네모, 네 번째 줄에 감정가격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해를 하면 감정가격 기본인데, 못 속이는 것들 볼게요. 못 속이요. 1. 공공택지, 공급가격. 못 속이죠? 그다음에 2번에 또 있죠? 못 속이는 건. 국가나, 동그라미 1번부터 가요. 경매, 공매, 낙찰 가격. 못 속이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매입했다. 못 속이죠? 실제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뭐 법인 장부 등에 따라. 그건 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1번, 2번 할 때는 감정가격 아니어도 무슨 가격을 할 수 있다? 매입 가격 하죠.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은 그 2번의 본문의 세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매입 가격. 동그라미 4번 건축비 표준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누가 고시한다? 국장.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물가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장이 정한 금액에 95, 105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도 되겠고 기본 원칙은 누가 고시한다? 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다는 걸 틀려줬는데 혹시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된다 나면 틀렸어요. 누가 합니까? 국장.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 유발계수화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형 시설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시설 비용. 표준시설 비용을 국장이 고시하거든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기본형 건축비 국장이 고시한다 하는 거 있죠. 다음에 양괄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에 보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 뭐 물가 상승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은 이거 뭐 숫자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이것만 보겠습니다. 1. 두 번째 줄 12개월간 세 번째 줄 몇 배를 초과했어요? 2배 초과한 지역. 직전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한 지역.
그래서 분양 가격 상승률,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볼 필요도 없고요.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틀리게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12개월간 몇 배 초과했어요? 2배.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이 말이죠. 많이 올랐을 때, 물가보다 많이 오를 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요건이 큰 요건이 하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그 아래 요건에 해당될 때 지정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초과한 지역.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인데 분양가격 상승률이 4%다. 이럴 때는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그리고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여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3개월간 20% 이상 높아졌다. 전년 때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00건인데 똑같은 지금 직전 3개월 동안 1200건이 됐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물론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달 동안 최근 주택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에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모두 얼마를 초과했어요? 5대1을 초과했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10대1을 초과한 자. 다시 잘 보면 제가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가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평수만 커지면 가격이 올라갈 때 평수 큰 데가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중소형이 인기가 많아서 국민주택 규모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만약 5대1 똑같이 평가하면 국민주택 규모는 5대1 초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곳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기본적으로 얼마를 초과해요? 5대1. 근데 인기 많은 것은 조금 그 요건을 완화해야 되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10대1, 10대. 혹시 이제 그걸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건 바꿔도 틀려도 상관없다고 치고, 자, 2개월 동안에 얼마를 초과했어요? 5대1. 국민 규모는 얼마? 10대1 초과한죠. 그래서 이곳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 한번 정리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정하는데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 국장이 정할 수 있는데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기과열지구 중에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이 얼마를 초과했어요? 2배.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일단 2배. 12개월은 2배예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주택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에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몇 대를 초과했어요? 5대1. 국민 규모는 10대1 초과한 지역. 예, 그래서 나중에 기계적으로 봐서 괄호넣기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까지 요건을 비교를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불용에 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집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는 강의를 할 건데 조정대상 지역은 안 하겠습니다. 조정지역. 여기까지요. 이건 한번 보려고 해보시고 비교해서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나왔을 때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뭐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관련되는 것들. 근데 공부를 아무래도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30%밖에 못 맞추겠다 이러면 그냥 강의를 안 하는 것인데 이건 나왔을 때 절반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 곱하기 5는 10은 다 맞춰야 돼요. 2 곱하기 5는 10이 뭐예요? 2개월간 5대1, 10대1. 그거 맞춰야 되고 그거는 요건 다 해당돼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전부 2 곱하기 5는 10은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자, 그래서 1번이 12개월 2배고요. 2번이 3개월 20%고 3번이 2 곱하기 5는 10이에요. 예. 동그라미 3번에 얼마 이내 해제 여부를 통보하고 있어요? 40일 하는 말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네모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 국장이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에 통보하고 잘 안 나와요. 답도 아니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주체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말 있죠? 맨 밑에 줄에.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 동그라미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제 뭐 주택 가격 상승률도 잠잠해지고요. 청약 청약률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를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고 했고요. 598페이지 안 보고 뭐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교재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59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투기관리지구 볼까요? 뭐 순서 바뀌니까 이거 공부한 거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투기관리지구 599페이지 보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심의를 거쳐 투기관리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시도의사 할 수 있죠? 그 뭐라고 할까? 투시도 그러죠. 투시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투시도라고 해요. 투시도. 투시도. 600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동그라미 3번에서 네 번째 줄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한꺼번에 했으니까 읽을 때 좀 본 것 같긴 하죠? 한 30분 지나면 잊어먹더라도. 동그라미 5번. 또 이제 국장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의사 의견 들어가고 있죠? 시도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국장이 상급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급자 의견 듣는 거고 하급자는 상급자와 협의하는 거고 협의.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해야 돼요. 읽으시면 알겠고 투기과열지구는 금방 식었다 또 과열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5년마다 아니에요. 5년이면 너무 길죠. 1년마다.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말입니다.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장이나 시도의사에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왜냐하면 시도의사 지정권이 아니까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장이나 시도의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시도의사도 나오죠.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얼마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돼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똑같은 말들이고. 7번까지 볼게요. 7번 조정 대상 지역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공부한 거니까 누가 지정한다? 601페이지 국장. 쭉 내려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국장은 시도의사 의견 듣고 동그라미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맨 밑에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이거 있나? 우리 책에 빠졌는데 역시 40일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공통적이고 공부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유학집에는 같이 해줄 건데 우리 책에 좀 빠졌네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우리 책에 없으니까 일단 생략. 유학집 한번 보겠고 이렇게 해서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가 한번 봤고 이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중요가 제일 떨어져요.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거는 뭐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택지 아닌 곳에서 이런 것들이 아닐 때는 그냥 또 분양권 전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여긴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공공택지 외의 지역 이곳에서는 입주한 이후에 주택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전매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전매 제한인데요. 전매 제한. 전매 제한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지금 투기 목적인 어떤 부당한 수요에 따라서 실질적인 거주자에게 피해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투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걸 허용할 수 있잖아요. 전매를. 그죠? 전매 제한 기한을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전할 때.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수도권, 서울, 특별시 이런 말 나오면 돼야 한대요? 이리 가는 안 돼요. 못 팔아요. 다른 행정구역 됩니다. 수도권이나 특별시에서 지방으로 하는 건 돼요. 그때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주했는데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대구로 이전하게 됐어요. 광주로 이전하게 됐어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몇 년 이상 체류해야 돼요?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전매할 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전매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를 상속받는 것도 되고 이걸 상속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가면서 이걸 남한테 전매할 수 있다. 이거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이거를 남들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경매 공매돼요. 어떤 사람들은 경매 공매되니까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매 공매에 처해 있을 때 이걸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의미 이해 못해도 돼요. 경매 공매 전매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이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되는 경우 이때도 이걸 전매할 수 있다. 거기 재밌는 게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거든요. 시험에 그거 물어보진 않아요. 개인 간의 채무로 경매된다 이건 안 돼. 전매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채무는 가짜로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가짜로 내가 빚졌는데 못 갚으니까 이걸 경매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금융기관이나 국가지자체는 몰라도 돼. 그냥 경매 공매 되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하는 거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건 이혼을 그러면 자기 재산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고 배우자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건 일부만 증여할 수 있어요. 일부 증여는 얼마 할 수 있어요? 일부 혼인 중에. 근데 이제 혼인 중에는 그 일부만 증여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이혼할 때는 전부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그런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럼 이 주택에 이주하기 위해서 이걸 전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떤 주택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내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주택이 하나 나에게 다시 이제 분양이 됐어요. 이 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기 이주하기 위해서 이거 파는 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물어볼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참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답으로 처리한 게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답으로 처리 안 했는데 지문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이건 내가 분양권 같은 것들은 나의 권한이면서 내가 중도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채권자 의사 무시하고 남의 무슨 뭡니까 그 능력 없는 사람에게 그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 이거를 양도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서 양도할 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한국토지택공사 동의 받아야 되고 한국토지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이건 굉장히 많은 매매 차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요 꼭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몇 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외 2년 이주하는 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족만 2명인데 한 5억 나올 것 같으면 한 1억 가지고 2년 놀러 다니고 매매 차익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토지택공사가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지 팔 수 있고 한국공사가 법이 정한 그런 주택 구입 자금을 공급해주면 이자 같은 거 주면요 한국공사가 그걸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철저히 이제 그러니까 회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건 뭐 아무리 복잡하게 하면 뭘까요? 또 다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누구한테 동의 받아요? 한국공사. 물론 사업주체가 지방공사 할 때는 누구한테 동의받으면 돼? 이한테 받으면 돼요. 똑같은 취지겠죠? 한국공사, 지방공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지문제에 나올 거고 답은 아닐 거예요. 동의. 그냥 동의라는 말은 안 해요. 동의는 알아야 돼요. 동의 알아야 되고 이제 한국공사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게 답이 됐는데 지금은 답이 될 가능성은 없고 요거 가지고 답을 처리하는데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걸 매수하는 을은 모를 수 있거든요. 갑은 알지만 갑은 알죠.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 팝니다. 공부했잖아요. 갑은 아는데 을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택이 일정한 기간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기등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불치게 피해를 안 입잖아요. 그죠? 부기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줘야 돼요. 자,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이라는 사실은 언제 부기등을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 그 전매 제한이라는 사실을 제3자가 모르고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부라고 해요. 부부 발음이 비슷해서 부부라고 했어요. 보존 등기는 언제 해야 돼요? 부기 등기는 언제 해야 돼요?
보존 등기와 동시화됩니다. 보존 당시. 자, 주택에 대한 것은 부기 등기를 언제 한다? 보존 등기와 동시한다. 저당권 설정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기 등기 언제 해야 된다고요? 주택에 대해서? 보존 등기와 동시해야 된다. 두 번 써먹어요. 어디 있는가 몰라도 돼요. 부기 등기 하면 보존 등기 그냥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부부 하세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한번 또 들으시고 그것까지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교재.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이 대지대가 가지고 있었죠. 사업주체가. 그죠? 소유권, 사용권,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가졌어요. 자, 이것을 이제 내가 사업을 안 하고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업 안 하면 남한테 피해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입주자 모집 한 이후부터 이 땅을 팔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청약금도 냈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어디 갔어? 놀러 갔나? 여기 있네. 이 사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저당권 설정하면 돼야 안 돼요. 가등기 담보 같은 거 설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보목걸 설정하거나 또는 뭐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이런 것들 용익물권 설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한테 피해 되는 건 안 돼요. 이 사람의 권리. 이 사람은 나중에 주택 건설하게 되면 입주해서 이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여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제한이에요. 저당권 설정도 안 되고 또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같은 거 설정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용익물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등기되는 임차권. 그냥 임차권은 괜찮아요. 그건 내가 물권을 가진 내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임차권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 안 돼요.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증여라든가 안 됩니다. 처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럴 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입주 예정자 갑이 동의했어요. 해도 좋아 하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동의했을 때. 이 사람 피해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돼야 안 돼요? 이 갑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융자를 목적으로 이거 해서 중도금 내라고 해요. 다 현실적으로. 이거 해서 중도금 내는 거예요. 자, 주택 구입자. 지금 얘한테 피해 줄까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저당권 설정 안 돼. 그건 피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얘가 부도 파산 났어요. 사업 주체가 그 B로 바뀌었어요. 이거 저당권 토지 양도해줘야지 얘가 사업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부당한 피해 줄 때, 얘가 여기 돈 빌려가지고 해외로 먹튀할 때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저당권 설정 제한이에요. 자, 기본 원칙.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다른 말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입주 예정자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의받으면 가능하고, 또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는 겁니다. 부도 파산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업주체가 바뀔 때도 명의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토지다 하는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기 등기에 반하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부기 등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과 동시해야 되고 또 늦어지면 그 공백을 빌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건 모른다고 치고 자 주택에 대한 이제 그 주택을 건설했어요. 그 이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타에 처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부기 등기에서 그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부기 등기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디 있는가 몰라도 돼요. 해 하시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금지하느냐면요. 저당권 설정 제한들은 60일까지 못해요. 아까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뭐 이건 뭐 시점을 말할 필요 없겠네. 또 언제까지 못하냐면 입주 가능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며칠까지 못해요? 60일까지. 60일까지 여기 이제 갑이 입주를 안 하고 이 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기했는데 이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계속. 60일까지 이제 지나면은 그때는 이걸 타에 처분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 제한. 598페이지. 사업주체는 건설된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인데 무시하고요. 그 시점이 하나여도 어려운데 두 개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신청일 이거만 보세요. 신청일. 앞에 있는 몰라도 그냥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둘 다 신청일부터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시점 물어보면 그냥 신청일. 신청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언제냐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맞는 말이에요? 입주 가능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맞잖아요. 그래서 며칠? 60일. 그래서 뭐 저당권, 가등기 담보 등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또는 매매 등으로 처분하는 것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나, 여러분도 입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입주하기로 다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냈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양관은 2번. 그리고 그 위에 입주에 동의 없으니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 용자가 왜 없지? 우리 책에? 예외가 용자 관련된 말이 없네요. 나중에 그 요약집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부기등기. 동그라미 2번. 대지는 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대에서는 언제 부기등기 하라고 했어요? 소유권 보호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주택이다,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이다 하는 것을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보존등기. 부부 그랬어요.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 오른쪽 페이지 5번. 주택 소유자들은 이것도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책을 읽어보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 주택 건설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여기 이제 주택 건설 대지를 다 소유를 했잖아요. A가 사업주체가. 그죠? 그래서 정액에서 이것을 이제 사들을 했습니다. 이 토지를.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여기에 그 정액에 산 토지 이것이 보니까 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였어요. 그냥 뭐 D라고 그냥 할게요. D 소유인데 정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소유자 행세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용 검사 후에 이 토지를 다시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했어요. 실질적인 소유자, 실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주택 건설을 했는데 남의 땅에다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우선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권리가. 근데 주택 건설하면 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대지가 5% 미만이어야 돼요. 단지 전체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5%. 아까 여기서도 95%만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취지에서 5% 미만일 때만 지금 제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이 돼야 돼요. 당신이 소유권을 회복한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우리 주택법에 따라서 내가 매도 청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 가격은 뭐라고요? 시가입니다. 감정가격 하면 안 되겠죠? 남의 땅을 지금 사들여야 되는 건데, 그죠?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해야 돼요. 송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순히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그럼 또 소송할 수 있거든요. 매도 청구 소송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입주자가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이 다 소송하게 되면 너무나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 4분의 3.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든 이기든 간에, 아니, 그 가격이 뭐 비싸든 싸든 간에 그 결과는 반대한 사람,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자를 선정했으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 얼마 이내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돼야 돼요? 2년. 얼마가 동의해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4분의 3.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5% 미만. 얘를 75로 안 바꿔줘서 제가 다행히 강의할 때 2, 3, 4, 5 하니까 숫자가 그래도 좀 그냥 외우기가 좀 쉬워졌어요. 2, 3, 4, 5. 2는 뭐예요? 2년. 3, 4는 뭐예요? 4분의 3. 5는 몇 퍼센트? 5% 미만일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는 여기도 있어요. 이제.
5번 읽어볼게요. 주택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엇에 따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응하지 않으면 소송하게 되는데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입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그때 이제 소송 결과는 모든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고, 자, 2, 3, 4, 5니까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회복한 자의 토지가 단지 전체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송달 의사 2 있네요. 2. 매도 청구 의사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송달돼야 된다? 2년 이내에. 토의활지고 받죠. 조정 대상 지역도 받고. 602페이지 전매제한 8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파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매할 수 없다. 양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되는데요? 상속은 돼요. 상속. 괄호 안에 상속은 제외한다 하는 말이죠? 상속은 돼요. 증여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돼요? 상속. 그런데 1.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위, 조정 대상적의 지위. 3. 분양가 상한제 지위. 그리고 그 앞에 주택 하는 말 있잖아요. 얘는 주택도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또는 지위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정 상회인데 1, 2번은 지위만 제한되고 3, 4번은 지위와 주택이 다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안 물어보진 않아요. 이것까지. 어쨌든 근데 이건 물어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주택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택도 안 되는데 기존 주택은 당연히 안 돼요. 분양권만 전매 제한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기간은 안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기간 제한이라 하더라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있죠? 않는 게 있는데 604페이지 맨 밑에서 세부치를 끝에 보면 다만 하나 말이죠. 다만 위 박스에 있는 3번과 4번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때는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국공사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했죠. 윗박스에 3번, 4번이라고 시험에 나옵니까?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되고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가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그 취지 아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근데 전매 제한할 수 있는 건, 자, 그리고 사업주체 동의 받으라고 했죠? 동의 받으라. 3호, 4호는 한국공사 동의를 받는다. 사업체가 지방공사할 때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하는 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고. 3호, 4호가 뭐예요? 앞에는 박스에 3번, 4번 해놓고 이건 또 3호, 4호 해놨네. 분양가 상한제 정책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호는 투기 공공택지 외의 주택을 말하는 건데 걔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택 나왔다 하면 누구 동의? 한국공사 동의. 주택은 한국공사 동의. 분양권은 사업주체 동의. 자, 1. 세대원 두 번째 줄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기에 특별시라는 말이 아예 없잖아요. 특별시로 이전할 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60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다른 광역시 바로 나와 있어요. 다른 특별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로 이전하기 위해서 세대원 가족 모두 이전하기 위해서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있는 이것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사 올 때는요. 그건 돼요. 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죠? 수도권은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도권과 특별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가 김포로 이사 가면서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어요.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에 살다가 여기 남양주로 이사 오고 싶어요. 팔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수도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도권에서 가는 건 수도권으로가 아니죠. 수도권에서 가는 건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시험에서는 수도권으로 서울 특별시로 이렇게만 나와요. 자, 특별시로 간다. 수도권으로 간다. 이 말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누지 말고.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한다. 이혼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양도한다. 가능할 수 있다고 했죠? 5번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리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거 될 수 있고 6번 경매 공매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 남에게 그래도 경매 공매보다는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양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일부 증여하는 경우. 그래서 7번만 일부고 1, 2, 3 하는 것들은 전원 하는 거 기억하시고 2년 해외 체류 기억하시고 양과로 2번 부기 등기하라고 했죠?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요? 부기 등기는 언제 한다?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606페이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바로 네모 볼게요. 위에 있는 네모. 무엇을 양도 못하는가? 주택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그래서 우리 11조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 자격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6개월 거주한다는 요건 같은 거 갖춘 거 양도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시험에서는 조문을 적시할 거예요.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해서 무슨 건물 갖다가 건물 철거 증명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건물.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은 양도할 수 없다. 상속 저당 돼야 안 돼요? 되죠? 상속 저당은 위에 있겠네요. 그 네모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양도 양수 안 된다면서 네 번째 줄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상속이나 저당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상속 저당은 되는 겁니다. 된다. 위반 행위 제재 양과 2번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증서나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이 정한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 주택 가격을 지급한 경우에 또는 매수인을 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에는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4번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형사처벌 없는데 몇 년?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08페이지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오늘은 2시 안에 끝낼까 했는데 끝내고 5분 정도 더 하고 문제 한 5분 정도 풀어서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시간은 2시 약간 넘었으니까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자, 리모델링 허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택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택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에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별을 이렇게 책처럼 하지 말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얼마 동의 받으면 돼요? 몇 퍼센트? 75%. 그리고 거기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택, 입주 예정자, 입주자 대표회 이런 거 그 글자 같은 거 기억하지 말고 아무튼 조합이 아닌 사람이 나왔다. 그럼 전원 전체 100% 동의 있어야 돼요. 조합은 몇 퍼센트? 75%. 조합 아니다 그럼 몇 퍼센트? 100%. 전원 전체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숫자 리모델링 조합은 75%. 그 다음에 611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립해야 되는데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은 좀 뭡니까? 길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 몇 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하겠습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대수선 증축 같은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행해져도 그 도시에 주택시장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어느 한 해에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럼 주택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세대수 증가형이 없을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필요 없어요. 세대수 증가형. 누가 수립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작은 도시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장도 할 필요 없어요. 정비 기본 계획은 그냥 시장도 해야 되지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보다 훨씬 수요가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도시장까지. 심지어 제가 강의할 때는 말 안 하겠지만 이 특별시장조차도 수립할 필요가 없다 하면 수립 안 해도 돼요. 그런 정도로 이게 중요도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아니, 양보하라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일반적인 주민 공람 며칠? 14일. 지방의회 며칠? 30일. 그 숫자 정도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 5년. 양보하라 3번에 동그라미 2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615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대지에 대한 지분권은 보류하고 아파트, 건축, 주택만 그러니까 분양받는 겁니다. 주택은 샀는데 615페이지 토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임대만 하는 겁니다. 임차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기간 몇 년? 40년 이내로 합니다. 40년 이내. 50년 안 돼요. 40년. 그리고 이제 75%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도 40년 이내입니다. 재밌는 게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요. 그 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뭐가 설정돼요? 지상권. 이렇게 해야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지. 만약 임차권이 설정된다 하면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 저당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난 쫓겨나야 돼요. 건축물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서 이 토지 임대부 이래봤지만 그 효력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임차권이 아니고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건축물이 낡아서 노후 불량이 됐어요. 그럼 재건축할 수도 있겠죠? 자, 재건축하는데 재건축할 때 우리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가 토지 등 소유자였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없잖아 지금.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만 소유한 사람 따로따로잖아 지금. 그죠? 그럼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둘 다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라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누가 그 사람이 해당된다고 간주를 해야 되겠어요? 예? 주택 소유자. 여기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보는 거지 지상권자는 없어요. 임차권자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맞긴 맞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제 이거 건축물 토지 주택을 내가 이제 분양받았잖아요. 이거는 사업주체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때 재건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해도 좋아.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이 재건축은 그 성격 자체가 당연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를 하려면 얘가 아니고 누가 이거 주택 소유자 이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에서 이 아파트 이제 질적 가치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반다. 주택상환세 마지막. 주택상환세는 두 사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하나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의 그런 요건이요. 등록사업자는 보증받아야 돼. 보증. 5번째 줄에 있죠. 한국공사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등록사업자 보증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등록하는 등록요건과 사업주체 이 등록요건과 여기에는 주택상환세 발행요건은 훨씬 가중돼요. 가중되는데 그건 안 하겠고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얘 발행할 수 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둘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은 누가 받아야 돼요? 등록사업자. 그리고 이건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주택상환세 발행할 때 누구 승인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다음 페이지. 양과 리본은 앞에서 몇 번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안 하겠고 3번 파란색 번호 3번 보겠습니다.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주택상환세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그런데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했고. 주택상환세의 효력 4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발행을 해놓고 이 사람이 부도 파산으로 등록이 말소됐어요. 주택상환세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아까 보증도 받았잖아요. 아까. 그죠? 보증 받았어요. 까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택법까지 마쳤고 오늘 복습 문제 하나 빨리 풀고 마치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따라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국가나 지자체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죠?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 설비 등을 말한다. 복리시설은 생활복리를 위한 경주, 유생, 놀이터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맞네요.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해 주는 것이고, 통가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뭐가 틀렸지? 2번 틀렸네. 2번 틀렸죠?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 말이 빠지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만들은 지문인데 나도 깜빡했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돼야 돼요. 말들을 그래도 제가 잘 만든 편이에요. 그래도 1번 같은 것도 이게 말 만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 법조문이 굉장히 요건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 2번. 그냥 그 말이 이렇게 틀리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인가를 밖에서는 설립인가를 밖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시도지사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도지사로 바꾸는 게 잘 없는데, 자,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가 나왔죠, 그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나왔죠? 국장은 여기 아까 뭐 이제 사용검사 있는데 그 말고 이렇게 그거보다 경미한 것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조합 설립 뭡니까 신고할 때, 조합 모집 신고할 때, 뭐 신고는 더 경미하잖아요. 신고보다도.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이렇게 세부적인 업무에 가서는 구체적인 업무에 가서는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용검사 할 때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랬죠? 이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보다는 경미한 행위니까 아직은 시장군수 구청장. 조합 모집할 때 해당 대지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이제 새로 7월 20일부터 적용돼요. 이제 기억해야 되겠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할 수 있다고 했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는 또 혹시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시공보증서 제출하라고 있고요. 5번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원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뭐가 앞에 틀린 게 하나 있을 텐데 그럼? 1번 틀렸죠? 아까 틀렸다고 해놓고 제가 답이 된 경우 잘 없는데 아무튼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다음에 3번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말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거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하는 말은 시험에서 그냥 맞는 말로 나올 겁니다. 보통 이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권이 있을 때도 받을 수 있고, 한국공사는 대지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얼마 이내에 착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금방 끝내요. 시험도 아무튼 오래 다 통찰하실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좀 없으면 좀 힘드니까 길어져요. 주택은 30기 이상이니까 좀 힘들거든요. 준비기간 오래 줘요. 몇 년? 5년죠, 5년. 아, 올해니까 5년인가? 오래죠. 제일 오랫동안 줘요. 5년. 건축부에서는 2년이고, 신고는 1년이고, 이제 공장은 3년이고, 그랬죠. 4번, 입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어쨌든 5번 맞췄네요. 2년이라고 한 사람도. 그렇게 맞추면 돼요, 그냥. 자, 4번,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 승인 받아야 되죠? 복리시설은요? 복리시설. 안 받아 그러지 말고, 신고. 안 받기 맞아요. 맞기 맞는데, 신고한다. 사업주체가 승인 받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 영상물 제출하라고 있죠? 얼마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사용 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사업주체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 표시 광고의 사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역시 제출해야 됩니다. 허위 광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2년 이상 보관해도 똑같아요.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에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다른 거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당연 적용. 이거 말고도 국장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똑같은 적용이 되겠죠. 적용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무슨 주택?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기로. 무슨 형 주택? 도시형태한테. 또 몇 층 이상? 또는 몇 미터? 또는 몇 미터? 150미터. 자, 4번에 있네요, 그게.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다시 보면.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는데, 공공택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장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용지조성 비용 등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급가격 하더라도 문제 안 되겠죠? 무속이니까.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등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도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팔아본 가격 알려줘야 되겠죠? 뭐 틀린 게 뭐가지? 2번 누가 고시한다고 했어요? 기본형 건축비를? 누가 고시한다고 했죠?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기본형 건축비가 대한민국에 같아야 되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도마다 다르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지역의 사정으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95, 105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약간의.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고시합니다. 국장. 2번이 틀렸죠. 6번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인데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다른 동의 요건 같은 것은 충족한 걸로 보고요.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주만 이전한다. 안 되죠. 전원이 가야 되죠.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한다. 안 되고 세대원 전원이 몇 년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됩니다.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이전한다. 돼야 안 돼요? 되네요, 이것은.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돼. 다른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되지만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한다. 수도권에서 광역시도 약간 좀 애매하네. 인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부산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인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수도권에서 광역시다 그러면 인천도 있으니까. 부산으로 하세요, 그냥. 안 틀리게 하겠어. 그러니까 4번 된다고 치고 5번 입주자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지정한다. 전부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1번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